안녕하세요. EDM의 크리스 강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Cambridge IELTS 17 아카데믹 모듈 Writing Task 2의 문제를 같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럼 일단 지체 없이 테스트 1 문제 먼저 같이 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답을 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부터 보시죠. 자, 이번 타스크 1 문제, 타스크 2 문제입니다. 자, 근데 타스크, Writing Task 2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늘 여러분들에게 지시사항이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거. 근데 해당 지시사항의 경우에는 늘 동일하게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항상 뭘 해야 되는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약 40분 정도 우리가 소모를 해야 된다라는 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give reasons for your answer 라고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정답에 대한 이유를 대줘야 된다라는 거. 그와 함께 and include any relevant examples from your own knowledge or experience 라고 하게 되면서 예시들도 포함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write at least 250 words 라고 하게 되면서 최소 250단어를 써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시사항의 경우에는 모든 문제에게 동일하게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냥 기억만 하고 하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한테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박스 부분입니다. 이 박스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시험에서 응시를 해야 되는, 응답을 해야 되는 답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제시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It is important for people to take risks, both in their professional lives and their personal lives. Do you think the advantages of taking risks outweigh disadvantages?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 팁 아닌 팁인데요. IELTS Writing Task 2 문제의 경우에는 늘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문제 유형을 알려주는 유형문, 그리고 주제를 알려주는 주제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되는 거, 이 유형이 뭔지를 먼저 살펴주셔야 됩니다. 왜냐? 그 유형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야 되는지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구조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구나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문제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로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눠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이 두 번째 부분, Do you think the advantages of taking risk outweigh the disadvantages?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유형문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윗부분 It is important for people to take risks both in their professional lives and their personal lives 라고 하게 되면서 여기 이제 주제문이 나오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형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 바로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outweigh 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서 장점이 단점을 상회하느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거는 장점이 단점보다 크다 혹은 단점이 장점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내 의견이 나와야 되는 advantage and disadvantage의 문제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주제문을 보게 되면 여기선 뭐라고 하느냐, It is important for people to take risks 라고 하게 되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어디서? Professional life, 그래서 전문적인 삶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냥 working lif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일하는 커리어에서 take risk 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사생활에서 그냥 내 개인 생활에서도 리스크를 take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위험 감수를 하는 것이 프로페셔널 라이프가 됐건 일하는 부분이 됐건 내 개인적인 삶이 됐건 다 중요하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주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take risks 라고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 advantage and disadvantage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견 제시형이었다라는 거. 왜냐? 여기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Do you think? 라고 하게 되면서 장점이 단점을 상회하느냐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에세이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언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 내가 이게 크다라고 더 상회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더 아니다 단점이 상회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반드시 언급이 돼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advantage, disadvantage 의견 제시형 문제에서는 우리가 에세이를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첫 번째 introduction 먼저 나와야 합니다. 자, introduction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서론이라고 부르는, 한국말에서는 서론이라고 하죠. 근데 이 IELTS 에세이의 경우에는 우리가 서론에서 뭘 얘기해야 되냐? 첫 번째, general statement를 우리가 언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general statement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뭐 하는 거지?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그대로 주제가 뭔지를 알려주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에세이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문장. 근데 문제는 이게 이미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어디서 주어졌었느냐? 이 주제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뤄야 되는 내용은 이 주제문에서 이미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문장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느냐? 바로 paraphrasing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써야진 말들을 우리가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거, 뭐 동의어를 쓸 수도 있을 거고 문장 구조를 바꿀 수가 있을 거고 등을 통해서 그냥 다시 문장을 재구축해주는 paraphrasing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thesis statement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에세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언급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미 우리한테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어디서 언급이 되어 있었느냐? 이 유형문에서 언급이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형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형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thesis statement에서 할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 에세이의 방향이 무엇인지, 즉 내가 장점과 단점을 언급을 해줄 거라는 거 우리가 언급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 의견, 내 생각에는 둘 중 하나 중에서 뭐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건지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introduction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만 우리가 끝나면 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IELTS Essay Task 2의 경우는 이 본론, Body 1이 Body 2 이렇게 두 개의 문단으로 우리가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한 문단별로 우리가 한 개의 개요만, 한 개의 주제만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장점 그리고 단점을 다뤄야 하는 총 두 가지의 주제가 나와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체가 두 개니까 우리가 문단을 하나씩 우리가 삼아주게 되면서 Body 1, Body 2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서 순서가 문제인데 장점과 단점 중에 누구를 먼저 써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의견이 언급되는 쪽이 나중에 오게끔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내가 만약 이 자신의 의견 언급하는 부분에서 나는 단점이 장점보다 더 큰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단점이 더 큰 것 같다. 그러면 내 의견이 지금 단점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바디 2에서 단점이 나오게 되고 바디 1에서 장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내가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장점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역순이 되면서 단점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장점을 얘기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에세이고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다루는 에세이는 항상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항상 자기 의견과 가까운 쪽의 이야기, 자기 의견이 있는 쪽이 나중에 오게끔 우리가 써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바디 2, 자신의 반대 의견을 바디 1에 써주게 되는 그런 에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바디에서 우리가 각각의 구성 요소가 뭐가 되는지는 저희가 차차 뒤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conclusion, 결론을 써줘야겠죠. 결론을 써주게 되는데 자, 이 결론에서는 그럼 우리가 뭘 쓰게 되느냐? 첫 번째, 바디의 개요를 정리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개요라는 건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장점과 단점 얘기하거나 혹은 장점과 단점 얘기하거나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게 되는 건 해당 문제에 대해서 이 take risk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 라고만 언급을 해주시면 돼요. 굳이 장점이 뭐였고 단점이 뭐였다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어떻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는, 내가 결국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언급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무리 문장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마무리 문장에서 우리가 뭘 하면 되느냐?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안을 해주시거나 예상을 해주시면 돼요.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돼요. 두 개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될 경우에는 should를 사용해서 우리가 뭐뭐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고요. 예상의 경우에는 이 경향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be likely to,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아니면 be unlikely to를 사용하게 되면서 뭐뭐 안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둘 중 하나의 당연히 내가 얘기한 게 뭐냐에 따라서 내가 이게 어떤 경향이 일어날 거다 아니면 어떤 경향이 안 일어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디 문단 스트럭처, 우리 아까 컨클루전과 인트로덕션의 경우에는 그 유형 어차피 두 개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문장으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바디의 경우에는 조금 분량이 크다 보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바디 1, 2예요. 즉 바디 1, 바디 2 본론 문단이 두 개이긴 하지만 구성 요소 자체는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 개요 문장에 일단 나와 주어야 해요. 그래서 개요 문장이라 하면 이 문단에서 내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려주는,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이 문단에서 단점을 다룰 건지 혹은 장점을 다룰 건지를 얘기해주는 간결한 문장이 나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메인 아이디어 1이 나오게 되면서 개요 문장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만약 여기서 내가 지금 장점을 다루는 문단을 작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메인 아이디어 문장은 도대체 이 장점, 첫 번째 장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된 첫 번째 장점이 무엇인지를 소개를 해주고요. 그 다음 이 메인 아이디어 1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는 경우에는 이게 어째서 장점이라는 거지 혹은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장점이라는 건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설명을 하실 때 둘 중 하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게 장점이다 혹은 어째서 이게 단점이다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예시를 사용해서도 우리가 서포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사용을 해서 이런 예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장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이런 건 단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메인 아이디어 2로 넘어가게 되면서 아이디어 2, 즉 두 번째 아이디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서포팅 아이디어 2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이 메인 아이디어 2를 설명을 해주는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 문단에서 무슨 얘기할 건지 먼저 언급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이디어 뭔지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 두 번째 아이디어 뭐 쓰는 건지 얘기해주고 그거에 대한 뒷받침,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참고하셔야 되는 거, 5개의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5문장만 있어야 된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아까 문제 보셨을 때 보셨겠지만 지시사항 중에 give reasons for your answers 라고 하면서 이유를 대어라, 근거를 대어라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는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가 충분히 내가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한 문장으로 부족하다, 2, 3문장이 되어도 상관은 없어요. 즉, 이 서포팅 아이디어 문장들의 경우에는 문장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문장이 좀 여러 개가 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 토픽 센텐스 문장, 메인 아이디어 문장, 그 다음에 이 메인 아이디어 2 문장까지 이렇게 3문장의 경우에는 최대한 간결하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 아이디어가 뭔지 설명하는 문장들의 경우에는 문장이 길어지고 설명이 점점 그 한 문장이 많아질수록 정확하게 아이디어가 무엇이었는지를 뚜렷하게 알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디어 문장들은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서포팅 아이디어 문장들에는 필요하다면 2, 3문장까지도 쓸 수가 있다는 거. 단, 글자 수는 염두를 두셔야 돼요. 우리가 최소 250단어인데 되도록이면 300단어 이내로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왜 그러느냐? 일단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내가 딴소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내 그래마, 문법이 틀리고 있을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쓰는 양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만큼 문법이 틀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오히려 내가 틀리는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내 점수를 그냥 갖다 바치는 게 돼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막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250단어에서 300단어 이내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 문단의 경우에는 대개 80단어에서 100단어 정도로 구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디 1, 바디 2 이건 마찬가지로 통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연결 어구입니다. 우리 이제 IELTS Writing Task 2의 경우에는 채점 기준 중에 Cohesion and Coherence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뭘 보게 되느냐? 글의 전반적 연계성과 연결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성, 문단과 문단 사이의 연결성, 그리고 그 전반적인 글의 흐름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문단과 문단이 이제 얘네들이 연결되는 문단이다, 얘네가 한 글의 일부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cohesive devices 혹은 뭐 링크라고도 우리가 부르고요. 아니면 이렇게 문단 연결 어구들이라고도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연결 어구들을 써주면 되느냐? 자, 일단 첫 번째, main body 1을 시작할 때 항상 to begin with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advantage and disadvantage 한해서입니다. 특정 문제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것도 써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 표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계속 그 유형에 맞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to begin with 이라고 하면서 시작하자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요 문장 바로 나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메인 바디 2를 시작할 때는 이제 메인 바디 1, 메인 바디 2 우리 내용 기억해야 돼요. 장점을 얘기했을 겁니다. 혹은 단점을 얘기했겠죠. 그러면 바디 2에서도 마찬가지. 바디 1에서 장점이었으면 바디 2가 단점이 될 거고, 바디 2가 단점이었다면 바디 1이 단점이었다면 바디 2가 장점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어구 또한 이거 두 문단이 지금 상반되는 내용이다. 내가 앞에서 얘기하던 내용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할 거다 라는 걸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때 쓸 수 있는 표현 however, nevertheless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내가 반대로 흐름이 전환된다라는 걸 이제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 문장 쓰기 전에 먼저 우리가 however 혹은 nevertheless를 먼저 쓰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conclusion의 경우, 이제 우리가 결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리 문장을 우리가 먼저 쓰게 되는데, 그 정리 문장 바로 전에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In conclusion, to sum up, to conclude 라는 표현 전부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정리하자면, 결론으로는 이러는 표현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절대 표현 섞으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저희가 첨삭을 하다가 보게 되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 거, 예를 들어 in conclude가 나오거나 혹은 to conclusion 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절대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 conclusion, 명사용을 활용하게 되면 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동사용을 사용하게 되면 to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main body 1, main body 2, conclus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introduction은 어디 있느냐? introduction의 경우, 우리 서론의 경우에는 연결 어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바로 첫 문단이기 때문에 그 첫 문단은 당연히 연결될 문단이 따로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 어구를 우리가 굳이 안 써도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디 내에서도 우리 바디가 총 5개의 구성 요소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개요 문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main idea 1, supporting idea 1, main idea 2, 그 다음에 supporting idea 2 이렇게 총 5가지 구성 요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개요 문장의 경우에는 문단을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아까 전에 봤었던 이 문단 연결 어구들이 나오게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연결 어구들이 또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여기 main idea 1, main idea 2에서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왜냐? 내 아이디어가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다. 그 다음 내 아이디어 이게 두 번째 아이디어다. 라고 당연히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main idea 1을 먼저 쓰기 전에는 firstly, first and foremost, first of all을 쓰게 되면서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그 다음 main idea 2의 경우에는 secondly, moreover, furthermore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 혹은 이어서 연결되게 얘기해주는 표현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먼저 우리가 쓰게 된다라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바디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무조건 3개는 쓰게 된다라는 거. 왜? 문단 연결하고 개요 문장 전에 써줘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디어 전에 1개씩 써줘야 되니까 최소 연결어구가 3개는 나오게 됩니다. 왜 최소라고 하느냐? 우리가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아까 서포팅 아이디어에서 예시를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예시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for example, for instance 같은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표현을 사용해서 예시를 말하기 전에 이게 예시다. 내가 지금부터 쓸 내용이 예시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연결 어구들 우리가 꼭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샘플 에세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썼는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general statement 먼저 볼 건데 우리 general statement 기억해야 돼요. 이 general statement의 경우는 주제문의 paraphrasing이었습니다. 문제 paraphrasing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It is important for people 이 부분이 지금 이제 paraphrasing이 된 건데 자, 그래서 보게 되면 It is believed that risk-taking plays a crucial role in people's lives both professionally and personally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 risk-taking이 펜을 색깔을 좀 바꿀게요. risk-taking이 play a crucial role, 우리 play a role,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 중간에 crucial 이라는 형용사를 넣어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라는 표현 여기 나와 있죠? 이거를 지금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표현을만 바꿔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 both in their professional lives and their personal lives 라고 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일할 때 그리고 그들의 개인 생활에서도 중요하다 라고 한 거를 그냥 both professionally and personally 라고 하면서 일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서 내용 그대로 똑같습니다. 표현만 바꿔준 거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 이제 thesis는 어떻게 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There are both merits and demerits to this and I think that the benefits override the drawbacks 라고 하게 되면서 There are merits and demerits 라고 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 즉 우리 아까 advantage랑 disadvantage가 있었어요. 물론 이 단어 그대로 써도 돼요. There ar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라고 쓰더라도 의미적으로 틀린 거 없고 문맥적으로 절대 틀린 거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굳이 내가 왜 바꿨느냐? 기억해야 되는 거 채점 기준 중에 우리는 어휘력을 테스트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단어도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라는 표현을 merits and demerits 라고 바꿔줬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and I think that 그래서 우리 생각 물어봤으니까 생각도 언급해줘야겠죠? 내 생각에는 the benefits override the drawbacks 라고 하게 되면서 장점이 단점을 상회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 뭐가 큰지도 얘기를 해줬죠. 자, 만약 단점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요 benefit 부분이랑 drawback 부분만 바꿔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and I think the drawbacks override the benefits 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paraphrasing은 어디까지나 샘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세이라는 것 또한 어찌됐건 간에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많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문맥만 그대로 전달이 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인트로덕션이 이렇게 끝났고요. 바로 한번 바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바디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까 전에 봤을 때 인트로덕션을 보게 되면 장점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친구. 이 에세이에서는 장점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에세이 구조를 봤었을 때 항상 자기 반대 의견이 먼저 나가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크다라고 했으니 일단 단점부터 얘기해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to begin with, 시작을 하자면 There are some disadvantages to risk-taking risk 라고 하게 되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단점들이 있다 라고 얘기 먼저 해줬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하는 말 Firstly, 오케이. 첫 번째로 아이디어 연결하고 지금 써주고 있는 거죠. There is a possibility of failure 라고 하게 되면서 가능성이 있다. 뭐에 대한 가능성?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아이디어만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인 아이디어 문장에서 해야 되는 아이디어만 던져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Taking risk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a favorable outcome 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라고 하면서 보장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보장하진 않는다. 뭘 보장하느냐? A favorable outcome 이라고 하면서 호전적인 결과, 즉 좋은 결과를 제가 호전적이 죄송해요. 말 실수했네요. 좋은 결과를 주지만은 않는다. 좋은 결과를 보장을 해주지는 않는다. 필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는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참고하셔야 되는 거, IELTS의 경우에는 영국영어로 쓰셔야 되고 미국영어로 쓰셔야 됩니다. 두 개 다 이제 허용을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거 절대 섞으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 영국영어를 쓸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국영어로 나와야 되고요. 미국영어를 쓸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영어로 나와야 됩니다. 자, 지금 저희 샘플 에세이의 경우에는 이제 영국영어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favorable의 경우에는 미국영어로 쓰실 때는 U가 중간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추가 설명 들어갑니다. Some people may fail, which can have financial repercussions if the attempt backfires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는 말, 단어 정리를 조금 밑에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단어 정리 보면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실패할 수도 있다. 우리 아까 failure 얘기했으니까 이거에 연장돼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뭐가 되느냐? financial repercussion이 있을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repercussion의 경우에는 영향인데 이 영향이란 단어가 여기 지금 가로에 나와 있죠. 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unfavorable results 라고 얘기해도 당연히 맞는 표현이긴 한 거예요. 하지만 이 repercussion을 쓰게 되면서 이 좋지 않은 이라는 표현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negative라는 표현을 굳이 우리가 써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금전적 좋지 않은 영향을 불러올 수가 있다. 언제? If the attempt backfires 라고 하게 되면서 이 backfire는 역효과를 낳다라고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도가 우리 아까 여기서 말하는 시도는 이 risk taking을 얘기하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는 거. 즉 위험을 감수하는 시도가 역효과를 낳는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 금전적 영향을 낳을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especially 특별히 언제냐? When business decisions are involved 라고 하게 되면서 사업적 결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금전적인 영향이 클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his could take a long time to recover even with tireless efforts 라고 하게 되면서 tireless efforts, 끊임없는 이라는 형용사, 그 다음에 노력이라는 명사 두 개 합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even with 이런 거니까 심지어 뭐뭐와 있더라도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뭐와 함께더라도 끊임없는 노력을 하더라도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실패를 하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점인 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아이디어 2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아이디어 2 Secondly 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바로 시작해 줍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 시작한다는 거 표시 먼저 해줘야겠죠? 그래서 secondly 먼저 얘기해 주고요. Depending on the types of risks, there is a chance of an injury 라고 하게 되면서 위험의 종류에 따라서 depending on이면 뭐뭐에 따라서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리스크의 종류에 따라서 there is a chance of an injury 라고 하면서 부상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지금 가능성이라는 표현은 아까 전에서도 나왔어요. 전에서도 possibility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거, 어휘력을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이더라도 다르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능성이라는 표현, 첫 번째로 우리가 possibility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chance라고 얘기를 해준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넘어가네요. For example 이라고 얘기하면서 When people try physically demanding activities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육체적으로 힘든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힘든 활동을 시도할 경우 that they are not familiar with. 근데 뭐 한 거? 그들이 익숙하지 않은 육체적으로 힘든 거를 하게 될 경우 the body may not necessarily be prepared for such challenges 라고 하게 되면서 몸이, 그쵸, 신체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신체가 준비가 되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 어떤 거? For such challenge. 그래서 그런 역경에 대한 준비가 바디가 안 돼 있을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너무 과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막 되게 많이 이제 힘들고 하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resulting in injuries 라고 하게 되면서 결과를 낳는다. 어떤 결과? 부상을 결과를 낳을 수가 있고 and in the worst case 라고 하면서 가장 심각한 경우, 가장 안 좋은 경우에는 there may be permanent trauma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permanent, 영구적인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라고 하면서 신체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mentally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영구적인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고 which would only set back their development 라고 하면서 여기서 set back, 이제 늦추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전을 늦추기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take risk가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 얘기해주는 문장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아이디어 문장들의 경우는 지금 전부 다 한 문장이에요. 딱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서포팅 아이디어들, 이 뒷받침해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하는 바가 설명이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길게 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애드반티지 쪽 넘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바디 투 시작하자마자 나옵니다. nevertheless 하면서 하지만 그래서 이제 내용이 전환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Not all aspects of this trend are detrimental 이라고 하게 되면서 이 경향의 모든 부분들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시면서 부정적인, 해로운. 그래서 이 disadvantage의 형용사격 동의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해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할 거냐? 이게 어떻게 좋은 건지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 First of all, 또 나왔네요. 첫 번째로 it offers more opportunities of new experiences 라고 하게 되면서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을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 by taking risks 라고 하면서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people are exposed to new circumstances that they have not encountered before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노출이 된다 라고 합니다. 무엇에 노출이 되느냐? new circumstances 라고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노출이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환경? that they have not encountered before 라고 하게 되면서 그들이 전에 맞닥뜨리지 않은 circumstance의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된다. And there would be more room for people to broaden their perspectives 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there would be more room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more room 이라고 하면 여기서 공간이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어느 가능성이 있다는 걸 표현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사람들이 broaden their perspective 라고 하게 되면서 그들의 인식을 넓힐 수가 있는, 그들의 견해를 넓힐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And develop themselves 라고 하면서 그리고 발전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다. 라고 그런 여력을 제공을 해준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this will prove to be especially valuable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나 어떻다? 특히나 valuable하다. 특히나 귀중하다. 소중하다. 언제? In the world where diversity is celebrated 라고 하게 되면서 다양성이 이제 축하받는 이 세계에서는 당연히 perspective를 넓게 가지고 있는 것, 인식의 견해를 넓게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히 좋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쭉 진행을 한 거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이디어 2예요. 자, 그럼 아이디어 2에서 뭐 얘기하느냐? Furthermore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 연결된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In terms of business 라고 하면서 회사 혹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risk-taking allows people to be inspired 라고 하면서 영감을 받게 해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 As people can experiment and explore different avenues of potential solutions 라고 합니다. 이거 단어 정리는 무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탐구한다. 뭘 탐구하느냐? Different avenues of potential solutions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솔루션에 대한 avenue라고 하면 어떤 area, fiel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솔루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탐구를 하고 실험을 하다 보면 뭐라고 하느냐? People would be able to think more creatively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거고 그 다음에 outside the box 라고 얘기하면서 틀에 박힌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거다.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하게 될 거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Some problems could be solved by major breakthroughs 라고 하네요. 자, breakthrough라는 표현 알겠죠? 이제 어떤 가로막혀 있던 문제를 해결해주는 돌파구를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몇몇 문제들은 해결이 될 수가 있다. 뭐에 대해서? 이 major breakthrough, 정말 위대한 돌파구들에 의해서 해결이 될 수가 있다. That were not considered until the moment of realization 이라고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깨닫기 전까지, 그 깨닫는 순간까지는 고려되지 않았던 돌파구들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다. 아무래도 우리가 risk taking, 즉 위험을 감수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하다 보면 전혀 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안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인스파이어드를 받게 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일단 문제 해결이 되면은 당연히 사업적으로도 좋은 거고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애드반테지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정리됐으니까 이제 conclusion에서 뭐라고 하느냐? In conclusion 이라고 하면서 정리하자면 although taking a risk can be disadvantageous, I think there are more benefits for both 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라고 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면 좋은 거. 이 although 문장. although의 경우에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게 이 에세이에서는 왜 좋으냐? 상반되는 걸 정리하기에 정말 아주 잘 어울리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비록 taking a risk, 즉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disadvantageous 라고 하면서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disadvantage의 형용사 형태예요. 그래서 I think, 내 생각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어요. There are more benefits for both 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라고 하게 되면서 개인적인 그리고 커리어적인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더 크다라는 거, 내가 장점이 더 더 상회한다라는 걸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Therefore, 그러므로 people should be more encouraged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더 격려받아야 한다 라고 하네요. 어떻게 격려받아야 한다? To challenge themselves 라고 하게 되면서 우리 막 챌린지 한다 그러죠. 거기서 자기 자신을 시도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 도전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 And venture into the unknown 이라고 하면서 밑에 나와 있네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다. 결국엔 리스크 테이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걸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시도하지 않았던 거를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도록 더 격려받아야 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컨클루전 부분에서는 첫 번째 일단 연결하고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상반되는 표현 얘기할 때는 이렇게 although 같은 거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although의 동의어인 even though의 경우에도 우리가 충분히 사용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 마무리 문장으로 지금 여기서 제안까지 해준 거 should를 통해서 제안까지 해준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Cambridge IELTS 17 아카데믹 모듈 테스트 1 라이팅 타스크 2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애드반테지 앤 디스애드반티지 의견 제시형 문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테스트 2 라이팅 타스크 2의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